사실 독학으로 전문가까지 된다는 게 쉽지 맞아요. 않잖아요. 네, 제가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해서 될 수 있는 건가? 아무도 좋게 봐주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걸까? 뒤늦게 자기 꿈을 이룬 사람 이런 거 검색해서 조금만 비슷한 키워드가 나와도 그런 인터뷰를 읽어보고 아, 나는 그냥 이런 존재들을 믿고 나아가야겠다. 이 사람들이 나의 선배님이고 친구다. 100명의 예술가가 있으면 100가지의 예술가가 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나의 그림을 내가 창작하는 것처럼 예술가로서 되는 방법도 자기가 만들면 되는 거인 거예요. 근데 늦게 시작할수록 스토리는 더 극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요. 그러네.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오늘 에피소드는 출판사 송송책방의 제작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다른 꿈이 있으신가요? 언젠가 해보고 싶었던 마음속에 담아둔 그런 꿈이 다들 하나씩은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왜 꿈으로만 남겨두고 계신가요? 그 꿈을 따르기에는 너무 늦었다고요? 솔직히 내가 그만큼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요. 언젠가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만년지망생으로만 살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기간 지망생 시절 거쳐 결국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꿈을 이룬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오늘 게스트와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지수라고 합니다. 네, 반지수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반지수 작가님 팬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누구신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6권의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종종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그림이 그리고 싶어졌어라는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네, 반지수 작가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마 작가님 이름은 처음 들어도 작가님이 그린 그림은 아마 한 번씩은 보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한 지금 베스트셀러들의 표지를 다 이제 작가님이 그리셨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어떤 책 작업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아시는 게 불편한 편의점이 있고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그리고 위저드 베이커리의 리뉴얼 버전도 제가 그렸고 뭐 달팽이 식당이나 세상의 마지막 기차역 같이 좀 꾸준히 사랑받는 책 표지들도 네네네. 그리고 많이 작업했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책들은 이제 서점 가면은 이제 베스트셀러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최근에 많이 놓여 있고 네네. 불편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100만 부 팔렸다 뭐 이렇게 네. 봤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책들의 이제 표지를 작가님이 했다 보니까 네. 요즘에 출판계에서 좀 가장 핫한 표지 네. 작가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아. 이야기들이. 네. 요즘에는 어떤 작업들 그럼 많이 하셨어요? 최근에도 책 표지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근데 제가 불편한 편의점으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건물이나 공간을 그리는 거를 그려달라 이런 제안을 많이 받는데 사실 그런 거 말고도 다양한 그림들 그릴 수가 있거든요. 뭔가 네네. 청춘의 한 장면을 담은 그림이라든지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어서 뭔가 그런 청소년 책 표지나 이런 걸 그려달라는 제안을 꾸준히 받고 있고 애니메이션도 종종 계속 만들고 있고 제 개인 창작물인 그림책도 계속 그리고 있고 네.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시고 어쨌든 일러스트레이터로서 먹고 살고 계신데 들어보니까 작가님이 사실은 미술 전공이 아니고 독학으로 일러스트레이터가 됐다 네네. 이렇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망생 시절이 심지어 꽤 길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그럼 이걸 해야겠다 하고 지금처럼 이런 작가가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어요? 하루 아침에 딱 잘라서 시작이 된 건 아니었고 대학교 3년까지 다니고 이제 휴학을 했는데 그게 2012년인데 이제 휴학을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뭔가 창작과 관련된 걸 하고 싶다. 제가 전공이 정치 외교학과였는데 이 전공을 살리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창작 관련된 걸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2017년에 제가 애니메이션 회사에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 커리어의 시작으로 보는데 그래서 좀 길게 잡으면 5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창작하고 싶다라고 마음 먹고부터 하게 되기까지. 네. 그 사이사이에는 이제 애매모호한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뭔가 계속 갈팡질팡하면서 내가 이걸 해도 되는지 이런 고민들. 네네, 고민을 많이 하고 네. 그러면 그 5년, 6년 시간 동안에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했던 이유가 내가 뭔가 이런 창작 작업을 네네네. 하고 싶어 라는 거를 이미 나는 정치외교학과를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어느 순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 계기도 한 번의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진짜 꾸준히 조금씩 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미술관에 갔을 때 나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근데 이제 집에 돌아오면 아니야, 근데 나는 못할 거야. 뭔가 이런 식의 경험들이 뭐 꾸준히 쌓였었고 그런 좀 조금씩 그런 걸 좀 느끼다가 근데 좀 결정적인 계기가 네. 되게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학교 근처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있었는데 한예종 선배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자기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그거를 자퇴를 하고 한예종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20대 중반의 나이에. 그 옆 학교였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대화들을 하다가 나는 중학생 때 이미 포기를 했는데 뭔가 2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학교를 가서 새로운 꿈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걸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아서 그러면 나도 시작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뭔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림이나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탐독 같은 걸 하면서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꿈들을 좀 키워왔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 전까지는 나는 이미 결정을 했으니까 이런 진로를 내가 이미 전공을 선택했으면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쵸. 거죠.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네네네. 이제 다른 케이스를 볼 수 없으면 사실 맞아요. 상상하기가 어려우니까 네네네네.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없고 막 그런 분들도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퍼런스가 중요한 거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네. 그때 우연히 그렇게 옆 학교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셨던 거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해서 그럼 나는 미술을 해야겠어 라고 하고 바로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나도 그럼 한예종을 갈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네, 맞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네. 학교에서 계속 보내면서 지망생 기간을 보냈다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뭔가 전환을 하지 못했던 네네네.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유가 되게 많았는데 일단 제가 좀 경제적으로 풍족한 편이 아니어서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야 했고 뭔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리고 제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정외과 간 것도 사실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좀 젊은 피가 막 들끓었을 때 이것저것 사회 관련된 활동도 많이 했고 근데 그런 걸 이제 하루아침에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원래는 제가 자퇴를 하고 나도 이제 한예종 선배들처럼 새 학교를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비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그냥 원래 다니던 학교를 그냥 졸업하는 데에도 또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이제 마음이 뜨니까 막 학사 경고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교를 좀 질질 끌면서 다니고 그래서 제가 원래 제 주변에 있던 것들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았던 거. 그쵸. 네네네. 그래서 완전히 다 잘라내고 새로 시작하기에는 그런 좀 물질적인 환경이나 그런 게 좀 없었고 그래서 다 모든 거를 부여잡고 가면서 이제 조금씩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고민들이 되게 많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주변에 이제 나 근데 좀 그런 거 사실은 해보고 싶어 라는 말을 조금씩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주변에 막 알리고 다녔죠. 그쵸. 근데 그랬을 때 어땠어요, 반응이? 제 친구들이 그래도 좀 예술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좀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르게 사는 친구들이 많았는데도 제가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해서 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좀 의아한 시선으로 보는 게 거의 100%였어요. 그래서 취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 일단 학교를 졸업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뭔가 이런 얘기도 했고 뭔가 저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 친구가 만약에 나 댄서가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의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뭔가 아무도 제가 그 하고 싶은 거를 좋게 봐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때 좀 많이 외롭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래 해봐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그런 게 받기가 네. 너무 어려웠구나. 네네. 근데 그럴 때 어떤 것들을 하면서 조금 마음을 계속 다잡고 5, 6년을 보낸 거예요?
진짜 지금도 생각나는 게 네. 근데 그때 또 유튜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때 이런 요즘사 같은 유튜브가 있으면은 이제 그런 좀 인사이트를 얻었을 텐데 그런 게 많이 없었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정말 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책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를 열어서 뒤늦게 자기 꿈을 이룬 사람, 뒤늦게 그런 거 그림을 검색. 그린 사람 이런 거 검색해서 조금만 비슷한 키워드가 나와도 그런 인터뷰를 읽어보고 책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른 시대의 사람이나 뭐 이미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책에서 좀 저보다 먼저 길을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발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책들을 좀 읽어봤어요? 그때 기억나는 것들이 있는데 달과 육펜스라는 책이 엄청 유명한 고전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때마침 그때 그 책을 읽게 됐는데 고갱이라는 실제 화가를 모델로 한 소설인데 거기에 스트릭랜드라는 주인공이 40세가 되자마자 직장과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 자취를 감춰버려요. 네. 그래서 그 소설 속에서는 이제 바람이 났다, 야반 도주를 했다, 미친놈이다 이런 온갖 욕을 듣는데 왜 스트릭랜드가 도망을 갔지 하고 막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화가가 되고 싶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자신의 새 삶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엄청 그 세밀하게 그 책 전체에 나오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아니 40세에 모든 걸 다 버린 이런 스트릭랜드도 있는데 물론 소설 속 주인공이지만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뭐 22살, 23살이었고 버릴 수 있는 뭐 아이가 있거나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나라고 시작을 못할까?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소설에서 굉장히 많은 위안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다만 이것은 누구나의 삶이라는 그 인터뷰집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우연히 읽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뭐 웹툰 작가, 뭐 PD 아니면 요리하는 사람 뭔가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모은 책인데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소설 속의 스트릭랜드들이 이렇게 내 주변에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집을 되게 좋아하는 게 뭔가 이 사람들을 현실에서 만날 수 없지만 맞아. 대신 대화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아, 나는 그냥 이런 존재들을 믿고 나아가야겠다. 이 사람들이 나의 선배님이고 친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 제 꿈을 믿어주려고 했던 거죠. 네. 그러면 그 지망생 시절에 조금씩 찔끔씩이지만 그림 그린 사람 되고 싶어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했던 어떤 시도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 제일 처음 했던 게 교보문고에 가서 그 예술 그 서적 칸에 가서 그 입문할 수 있는 책을 찾았던 게 제일 처음 했던 일인 것 같아요. 미술로 입문하는 거? 제 생일날 이제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막 무슨 책을 살까 보다가 그때 정말 기가 막히게 저한테 딱 맞는 그게 지금 시작하는 드로잉이라는 책인가? 그 책을 발견해서 그걸 읽으면서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이제 가이드를 파악하고 틈만 나면은 그냥 노트에 좀 연필로 드로잉 같은 거 많이 하고 책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그런 걸 좀 꾸준히 조금씩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뭔가 좀 더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네. 마음이 들었던 거는 언제예요? 그 전에는 사실 그림을 좋아하는 마음이 컸는데 제가 학교를 졸업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이게 팀플 조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동아리방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PPT를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PPT를 너무 예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잡지 편집하는 사람 마냥. 근데 막 열심히 PPT를 막 색깔까지 고려해가면서 만들고 근데 문득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나 뭔가 이런 거 만들 때 집중력이 되게 높네? 근데 제가 싫어하는 뭐 현대 정치 사상 이런 거 들을 때에는 3시간이 막 10시간 같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런 뭔가 만드는 일을 하니까 제가 너무 몰입하고 너무 집중하고 이거를 갑자기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뭔가 좋아하는 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업으로 삼아야겠다. 내가 그림을 업으로 삼으면 다른 일을 할 때보다 되게 몰입도가 높은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거를 그냥 그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직업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림을 배우러 학교로 가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 즈음에 12주짜리 취미 드로잉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게 제가 유일하게 받은 교육? 네, 근데 그때 취미 드로잉 수업을 들은 거는 너무 잘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뭔가 연필을 잡는 법부터 해서 네네.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거기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한테 뭐
뭔가 미술 전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런 기초적인 취미 수업 정도는 듣는 게 좋다라고 항상 대답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의아할 거예요. 12주짜리 취미 수업을 듣고 일러스트레이터가 됐다고? 약간 이렇게 의아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만큼 뭐 혼자 습작도 많이 해보고 근데 뭐 어릴 때부터 약간 뭐 그런 네네네. 것들을 좋아하는 아니면 손재주가 있었다거나 네네네. 그런 게 있었던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림을 원래 어릴 때부터 화가가 꿈이기는 했어요. 네네, 어릴 때부터 화가가 꿈이었고 제가 그 예천군이라는 되게 작은 시골에 살았는데 그냥 돌이켜보면은 그 시골에 살면서 제가 화가라는 꿈을 꾼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해서 이 꿈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는 어른이 한 명도 없었고 그때 뭔가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혼도 하시고 뭔가 이런 사춘기 시절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술고등학교를 가려면 타지에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쵸. 저한테 너무 큰 벽이었어서 학업을 그 미술로 가는 걸 포기를 한 것인데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한 번 학업을 포기하니까 그게 그냥 그 꿈에 대한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림을 평생 좋아했던 아이이긴 했어요. 네. 나의 꿈을 응원해주는 한 명만 있으면 그 꿈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들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한 명이 혹시 있으셨나요? 네, 아 이거 내 업으로 해야지라고 이제 깨달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서 또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카페 알바하면서 같이 만난 여자 동생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는 나중에 뭘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봐서 나 그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 언니 그림 한번 보여달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하울이 움직이는 성인가? 올라프인가? 뭐 그런 걸 그렸어요. 근데 그런 걸 그렸더니 그 친구가 너무 가볍게 언니 그림 그리는 거 진짜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 듣는 말이었고 그 전에는 이제 책이나 인터뷰나 아니면 멀리 있는 존재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었는데 그쵸. 네, 현실 친구가 그렇게 말해주는 걸 듣고 그날 기분이 너무 좋고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얻은 느낌? 그래 나 진짜 더 당당하게 내 꿈 말하고 다니고 해도 되겠다라는 경험이 있었어서 그 친구랑 아직도 그림과 관련된 얘기 많이 하고 그 친구도 그림 그리고 싶었던 꿈이 있던 친구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진짜 한 명만 있어도 계속 할 수 네네, 있다는 그 말이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덕분에 계속 이제 혼자서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낸 거잖아요. 근데 독학으로 했으니까 네네네. 사실 독학으로 뭔가를 전문가까지 된다는 게 쉽지 맞아요. 않잖아요. 네네네.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길을 밟아야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미술대학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지? 이런 거 찾아보고 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커리큘럼 어떻지? 이런 거 찾아보긴 했는데 그런 걸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그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혼자 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나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그리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 걸까? 그런 코치 같은 존재가 없었던 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필요 이상으로 방황을 많이 하고 혼자 하다 보면은 계속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내가 다른 내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공부도 다른 거 이제 일단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사이드로 하고 있어. 맞아요. 근데 자꾸 뒷전이 되잖아요. 네. 이거를 언젠간 할 거야라고 하지만 사실 앞단의 것들이 더 급하기 때문에 맞아요.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끝까지 끌어올 수 있었던 게 어떤 것 때문인지. 저도 진짜 그 매일 그린 적이 없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 스트레스를 안고 살았거든요. 근데 모든 20대가 그렇겠지만 저도 그런 20대를 보냈는데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리다가 지쳐서 막 울다 잠들고 막 그랬었는데 좀 며칠 쉬어도 다시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안 그려도 또 다시 그리고 그러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냥 제가 느낀 감각 때문에 근데 한 장을 그리더라도 제 맘에 완전히 들진 않지만 또 다음에 한 장 그리면 조금 더 나아 있을 것 같아. 왠지 이거 계속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이런 감각을 제가 계속 느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거를 중간에 그만두거나 포기하는 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그만둬야겠다. 나 이제 안 할래. 이런 생각 한 적이 아예 없고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이런 정말 막 1mm, 2mm의 그런 희망들을 좀 쫓으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정규 과정을 거쳐서 하면은 뭐 물론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선배들도 있고 네. 뭐 이런 길로 가면 된다라고 알려준 사람도 있으니까 네네네. 훨씬 평탄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좀 나아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 보니까 혼자 해서 더 나았던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근데 주변에 미대를 나온 친구들이랑 종종 만날 때가 있는데 근데 그 미대를 나온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는 입시미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림을 더 사랑하는 거고 입시미술을 안 했기 때문에 너가 이제 벗어 던져야 할 그 묵은 때가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입시 미술을 한 친구들은 그 수십만 명의 그 예술 입시생들이 비슷한 그림들을 계속 그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몸에 익었다 보니까 자기 것을 찾는 데까지 오히려 오래 걸린다. 오히려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그랬던 것 같다. 저는 제가 선생님이 저한테 이걸 해라고 하거나 아니면 요런 스타일을 해야지 학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의 취향만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만 보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계속 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런 걸 그릴 수 있지 그냥 그것만 탐구를 하고 그거는 조금 좋았지 않았나라고 뒤늦게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혼자 사부작 네. 하다가 어쨌든 이걸로 이제 먹고 살게 되기까지도 네, 좀 네, 꽤 네.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네. 비전공자로 나도 뭔가 취미로는 시작을 해볼 수는 있는데 네. 그게 먹고 살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일을 어떻게 구하냐. 그런 게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뭐 맞아요, 학연 맞아요. 지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네. 누가 이렇게 뭐 일을 주는 것도 아닌데 네네네네. 첫 번째 일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전공이 아니어서 좋았던 점이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 주변 사람들이 출판사에 다니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잡지를 발간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단 그 사람들 입장에서 주변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오히려 제 지인들은 아무도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없고 오히려 클라이언트들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 잡지를 만들었던 친구들이 저한테 너 그림 그릴 줄 아니까 이거 한번 그려볼래?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조금씩 알바 같은 느낌으로 일을 시작을 했고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이 저한테 막 커리어가 되어주지는 않았었지만 근데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법을 좀 터득을 했었고 본격적으로 지인이 아닌 사람들한테서 일을 받은 거는 제가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인터넷 SNS에 그림을 올렸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12주 취미 드로잉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 이걸 혹시 업으로 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얼굴에 철판 깔고 많이 나대라. 모든 곳에 그림을 알려라. 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맞는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네이버에 그라폴리오라는 포트폴리오 그 서비스가 있는데 그쵸. 거기에 꾸준히 매주 하나씩 올리고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하고 트위터, 블로그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기하게 진짜. 네, 그냥 정말. 근데 이 일은 자격증이 있거나 제가 어디 그러니까 취업을 하는 것처럼 찾아가서 면접을 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제 자리에서 그림을 계속 올렸더니 정말 모르는 출판사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찾아온 거네요, 진짜. 네네. 보고. 그래서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첫 번째 일이 뭐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첫 번 제가 지인이 아닌 네, 사람. 지인이 아닌 공식적인 일이 반딧불 의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네. 되게 좋거든요. 네. 근데 실제 서울대 의사 선생님이 쓰신 페이크 다큐 같은 소설인데 예, 뭔가 주치의로 살아가는 의사 선생님의 소설인데 그 책의 표지를 그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게 6년,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첫 책 표지 작업이고 첫 외주 작업이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러니 딱 그때 들어왔을 때. 너무 신기하고 뭔가 이제 됐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 이제 됐어.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돼.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막 너무 기쁘고 그때 제가 막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막 집 주변을 계속 산책했는데 그때 산책하면서 봤던 풍경이 지금도 생각날 정도로 아, 내가 진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건가? 그림으로 돈을 버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청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맞아요. 오산이지 않았나요? 맞아요.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계속 똑같이 그런 일들이 내가 원하는 일만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보니까 아까 처음에도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에 들어가셨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네. 업계로 들어가면 네. 정말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아, 네네네. 전문가들도 너무 많았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나는 진짜 혼자 이렇게 네. 수련하듯이 했는데 네. 그거에서 오는 약간 갭도 느껴졌을 수도 그쵸. 있고 어땠어요? 일단 제가 애니메이션 회사에 들어가기 전과 후로 인생이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있지 않았는데 감독님께서 저의 잠재력을 봐주셔서 제가 입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근데 거기를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게 약간 웃긴데 제가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영화 감독도 하고 싶고 만화가도 되고 싶고 이제 그림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다가 지브리 스타일의 영화를 좋아해서 그런 걸 보다가 이거 그림으로 영화를 만드는 일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2개 할 수 있다. 내가 만들면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에 있는 회사들을 찾아보다가 국내에서 이제 창작을 위주로 하는 너무 좋은 회사를 찾아서 그게 남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남산 요 보이는데. 근처. 네. 근데 제가 남산 덕후였어요 그때. 남산 맨날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좀 남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남산에 회사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약간 좀 그런 사소한 계기로 입사 지원을 했는데 감독님들이 저의 잠재력을 좀 높게 사주셔서 시키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덜컥 합격이 됐고 그때 처음에 2주 동안 테스트를 해보고 통과해야 입사가 되는 거였어요. 어떤 직무로 하신 거예요? 저는 배경 아티스트였는데 다른 사람이 그려놓은 배경을 보고 비슷한 스타일로 똑같이 그려내는 걸로 했는데 제가 좀 잘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언가가 있으면 똑같이 복사해서 그리는 걸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없는 걸 그리는 건 좀 약하고 이미 있는 거를 그대로 그리는 걸 잘했어서 막상 해보니까 저랑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어찌어찌 하게 됐는데 처음에 1-2달 동안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나? 아 진짜? 나 너무 기본기도 없고 그 원근감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때 배경 아티스트가 또 저밖에 없었어요. 저 혼자 막 해야 되는데 그 회사도 약간 베팅을 한 거네요. 네네 맞아요. 왜 그러셨지? 그래서 제가 좀 공포심에 떨면서 그랬겠다. 부담감이 네네 엄청 컸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좀 벼락치기를 하듯이 좀 미친 듯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진짜 머릿속에 실력이라는 단어 2개밖에 없었고 이거 빨리 실력 키워야 된다. 안 그러면 나 큰일 난다. 이런 생각으로 그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회사라는 거의 특징이 제가 지망생일 때는 제가 그림을 안 그려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쵸. 회사는 무조건 결과물을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거의 매일 밤 10시까지 일했는데 계속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중요한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라는 그런 공간에서 강압적으로 강제 실력을 좀 상승시키고 이제 1년 뒤에 나오게 되어서 그때부터 다시 프리랜서를 하게 됐는데 회사에서 갈고 닦은 기술이 생기니까 조금씩 제 그림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실력에 대한 공포를 그냥 실력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구나. 네. 저희가 이제 작가님 만나려고 다른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네, 올해도 내 그림을 미워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마음이 아팠는데 왜 그렇게 지금 너무나 네. 예쁜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걸 미워를 하셨는지 또 그것도. 지망생 기간에는 그림을 지금처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맷집 같은 게 없었고 좀 이것저것 찍어 먹어보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수채화 하다가 하루는 아크릴 하다가 하루는 드로잉하고 근데 뭐가 내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반지수의 그림이 아니라 누군가의 그림을 흉내내거나 사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원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왜 나는 내 거가 안 나오지? 왜 나 다른 사람 거를 카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연습밖에 못하지? 이러면서 내가 혹시 재능이 없나? 이런 좀 의심?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사실 아까 했던 얘기랑 연결되는데 결국 실력이 없는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었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실력을 키우는 것밖에 없다. 그냥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잘 그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잘 그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그런 좀 정면 돌파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회사에서 그렇게 하드 강제로 트레이닝을 네, 월급값을 해야 돼. 역시 그러니까 뭔가 딱 책임이 주어지니까 더 네. 열심히 하게 되는 네, 스타일이었나 보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드 트레이닝으로 네. 조금 이제 뭔가 알겠어. 내가 네, 내 네, 스타일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런 걸 네, 좀 그러고 나서 좀 그런 스스로 미워하는 게 조금 줄어들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자괴감의 시간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네네. 자기를 너무 혐오하고 증오하고 이런 시간이 지망생 기간 내내 있었는데 근데 그 기간을 거치면서 너무 지겨운 거예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게 이제 좀 지겹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내 실력과 상관없이 나를 좋아해 주는데 왜 나만 나를 실력으로 자꾸 미워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림 실력을 미워하는 게 나라는 존재 자체를 미워하는 게 되지 않도록 좀 마음의 수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수련까지. 어떤 식으로 주로 수련을 하셨어요? 스님이 쓴 책을 읽고 정말. 지금도 스님들의 유튜브를 항상 보는데 그렇구나. 저를 너무 이제 제가 만든 이상적인 기준으로 저를 평가하지 않도록 이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수련을 많이 하고 그냥 어느 날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줬으면 하는 태도로 내가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저한테 맨날 공부해라.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러면 좀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런 분들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하든 그냥 별 말 없으시고 좀 믿어주시는 편이었는데 그런 태도로 나도 나를 대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길 바라고 혼내지 않길 바라는 것처럼 나도 나를 그냥 그렇게 대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좀 덜 혼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또 인터뷰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아직도 지망생인 것 같은 맞아요. 기분이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이미 많은 작업들을 하고 그 유명한 책들 표지도 네네네. 작업을 하고 있는 맞아요. 중이었는데도 네. 계속 자신이 좀 부족하다고 네네네. 계속 느끼셨던 건가요? 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지나친 경쟁 사회에서 많이 이상주의자고 꿈이 너무나 높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꿈과 저의 갭을 항상 보고 있었다라는 느낌?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만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외주 작업이라는 그 일의 특성이 사실 다른 사람과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그쵸. 네, 그런 일이라서 다른 사람의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주다 보니까 내가 작가로서 나의 거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쭉 아직도 나는 부족해, 아직도 나는 좀 모자라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극복을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데 좀 예술가라는 존재들이 평생 극복 못하는 존재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못하는 거에 자꾸 가고 싶고 그쵸. 네, 새로운 걸 하고 싶고 네,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근데 그 느낌이 좀 좋기도 하거든요. 뭔가 내가 아직 만들지 못한 게 있는데 내가 언젠가 이걸 발굴을 해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할 일이 되게 많이 남았다. 이런 느낌이 좋기도 해서 그게 좀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한테 많은 자극이 되고 좀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좀 맞아요. 양날의 검처럼 어차피 모든 일은 장점 단점이 다 있으니까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예술가가 되기로 한 이상 죽기 전까지 괴로울 수도 있겠다. 죽기 전까지 내 그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근데 그냥 계속 발굴해 나가는 그 자체가 너무 좋다. 그런 성취감이 좋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네네. 대부분 그렇게 최상의 것을 만들어내고 싶은 욕망이 네네네. 있잖아요. 네. 저도 좀 비슷하긴 한 것 같거든요. 네네네. 남들은 아니야 너 잘해 라고 하지만 그래서 아니야 더 나 하고 아직 싶다. 부족해 너 더 잘하고 싶어 네. 이 더 잘하고 싶은 영역이 또 있어. 네네네네. 계속 그걸 또 찾아내고 맞아요. 또 새로 시도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마음이 네. 계속 드는 게 그게 아닐까. 그냥 나다. 어. 그 모습을 바꾸려고 너무 안 하고 지금은 그냥 내가 또 뭔가 새로 하고 싶구나. 그냥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첫 번째 일을 그렇게 처음에 받고 나서 쭉 계속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돈을 받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네. 그런 일러스트레이터로서 계속 경력을 쌓아 나가고 있는데 네. 사실 처음에 이제 나 그림 그리는 사람 되고 싶어 아, 라는 네네네. 꿈을 꿨을 때의 그런 모습이 있었을 텐데 네네네. 실제로 이제 돈을 받는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그냥 마냥 내가 좋아하는 그림만 그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좀 네네네. 많이 반영을 해야 되고 다른 역량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림만 잘 그리면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뭔가 커뮤니케이션 능력, 뭐 설득하는 능력, 맞아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괴리감을 느끼거나 좀 하진 않으셨어요? 네네.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고 제가 원래 꿈꿨던 거는 사실은 화가의 영역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근데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좀 주도적으로 그리는 거를 꿈을 꿨었는데 어쨌든 직업이 되고 또 돈을 벌어야 하고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거는 협력을 해야 하는 그렇죠. 것이 이 세상의 순리이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클라이언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거나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이런 것도 처음에는 실수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실수를 많이 했는데 주변 선배들한테 좀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좀 개선이 되어서 지금은 그런 걸 되게 잘 하지만 처음에 그런 실수가 되게 많았고 또 이게 선배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부딪히면서 좀 클라이언트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런 부딪히면서 그런 것들을 좀 터득해 나갔고 사실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거를 그려주는 게 저의 성향과 그렇게 잘 맞진 않거든요. 잘 맞진 않아서 항상 그것 때문에 괴로웠고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나 이것까지만 하고 나 안 할 거야.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생계를 해야 되니까 또 계속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은 일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이게 지인한테 받은 거를 기점으로 하면 11년이 됐는데 이게 매년 조금씩 좀 좋아져요. 아, 그래요? 실력이 좀 좋아지고 그리고 제가 그림이 가진 특성이 이제 AI가 그림을 빨리 그리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유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빨리 나오는 건데 저도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느끼는 게 제가 그림 그리는 연차가 쌓일수록 저한테 그 이미지 데이터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제가 학습을 하면서 일을 해야 했다면 지금은 제가 10년 동안 쌓아온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 머릿속에서 좀 이미지를 조합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뢰받는 일을 영영 싫어할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근데 최근에는 이거 좀 할만하네? 라고 느끼는 경우도 생기고 좀 경험이 쌓이니까 일이 약간 수월해지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그래도 이건 재밌다, 계속 하고 싶다라는 것도 있으세요? 뮤지션 분들이랑 네, 했던 네. 애니메이션 작업이 좀 많이 재밌었어요. 폴킴님 유튜브에도 그 플레이리스트에 그 루프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만들어서 폴킴님 유튜브에도 했었고 배가님도 했고 옥상달빛 유튜브에도 제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 뮤지션 분들이 저한테 작업 의뢰를 하실 때 특징이 좀 자유롭게 해달라? 라고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 좀 이미지가 연상이 저절로 되는 게 있어서 보통 그 작업들은 다 자유롭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음악에 맞는 이미지를 제가 찾아서 일을 요청하는 분도 사실 아티스트니까 네 맞아요. 사실 그런 서로를 네, 그런 다 것들이 이해를 하나 봐요. 근데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도 사실 작가들과 일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네. 너무 매너 있으시고 네. 일을 부탁하시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 기업이나 다른 클라이언트보다. 네. 근데 어쨌든 출판사는 원하는 방향이 좀 정확할 때가 좀 많아서
나는 이렇게 그리는 게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뮤지션 분들은 좀 작가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이런 게 많아서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막 뭔가 일러스트나 이런 걸로 나 내 걸 좀 해보고 싶다. 네네네. 일 좀 받아서 해보고 싶다라는 네. 분들도 아마 듣고 계실 텐데 아, 네. 그런 분들한테 혹시 뭔가 팁? 첫 아, 일을 할 팁? 때 클라이언트랑 아니면 소통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라던가 이런 것 혹시 있을까요? 이게 모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예술가의 자아가 다 있다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이 맞고 왜냐면 자기 거를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주변에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을 만나면 다들 하는 얘기가 요구를 맞춰주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일을 할 때에는 그런 걸 조금 숙이는 법도 알아야 되는 것 같다. 조금 내려놓고 네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수정 요청이 오면 그게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정해달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수정 요청이 오면 그래 해줄게 이런 거다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협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건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반영해주는 게 맞고 좀 그렇게 태도를 가지시는 게 일할 때 수월해요. 좀. 네. 같이 이런 협력 일을 할 때 하는 어떤 원칙 같은 거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그 일하는 그 방식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야는 3종까지 수정 요청은 뭐 3번까지 이런 게 원래 없었는데 이게 없으니까 제가 막 무한대로 10번 넘게 다시 그리고 있고 그쵸. 좀 그런 게 있었어서 지금 제가 기준을 정해서 제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 작업 흐름으로 일을 한다. 그거를 이미지 표로 만들어가지고 전달을 드리고 근데 이제 출판사 쪽에서 더 요구하실 게 있으시면은 제가 유도리 있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더 유동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그런 좀 조건도 달아서 제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대부분 맞춰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저의 스타일로 그릴 때 그림이 제일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알겠습니다. 그럼 작가님 하시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하셔서 자기의 그 작업 방식, 최고로 잘 나올 수 있는 작업 방식 그런 거를 좀 역제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계속 꾸준히 이렇게 일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작가님만의 어떤 스타일이 이제 좀 구축이 되고 나서 맞아요. 네네네. 약간 그렇게 됐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구축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걸 좀 시도했었다고 했잖아 처음에는. 네네네. 근데 나는 요런 느낌의 게 뭔가 반지수 하면 이렇게 네네네. 딱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찾게 된 거는 언제쯤이셨어요? 이게 사실 아직도 제가 종착역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긴 하고 앞으로 더 새로 발굴하고 싶은 게 많긴 한데 결정적인 거는 애니메이션 회사를 나오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표현해야 했던 영화가 좀 뭐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시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장르가 많았거든요. 네, 다양한 장르들을 그리면서 기술의 스펙트럼을 좀 넓히니까 거기서 제가 좀 뽑아올 수 있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표현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아지니까 거기서 그럼 내 취향만 골라서 표현을 해보자.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제 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제가 좀 그동안 제가 지망생 시절부터 그려왔던 거를 돌이켜보면 계속 채를 걸러왔던 것 같아요. 그냥 연필로도 그려보고 물감으로도 해보고 디지털로도 해보고 다 해보고 좀 그 그림들을 다시 돌이켜보다 보면 이거는 좀 내 스타일이 아니고 요거는 남기고 싶다. 근데 이런 것들 계속 채를 거르듯이 남기고 싶은 것만 계속 남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채를 거르듯이. 그때는 막 중구난방으로 그릴 때 난 왜 이렇게 나의 줏대가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다 지나왔어야만 했던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채를 걸러야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네. 뾰족해지고 명확해지는. 네. 또 새로운 걸 먹으면 또 새로운 거에서 또 내 거를 가지고 오고 또 버리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 그림들을 보면은 뭔가 스타일들이 조금씩은 뭐 다르더라도 네네. 일상의 순간에서 좀 포착한 네네네. 어떤 장면들을 약간 풍경화인데 네. 되게 네. 디테일을 살려서 네네. 약간 이런 것들을 맞아요.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어떤 풍경을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은 어떤 네네네. 편안한 그런 네.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런 장면들 뭔가 되게 소소한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 걸 또 그리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제가 그런 장면을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산책을 진짜 많이 하는데 산책을 하는 이유가 자연물을 보거나 뭐 신기한 건물을 보는 것도 있지만 그냥 산책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보는 게 저한테 엄청난 그 심리적인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열면은 너무 완벽한 미인들밖에 안 나오고 너무 대단한 인생 사는 사람들밖에 안 나오는데 산책을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 모든 곳에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뭔가 유모차를 끄는 엄마의 모습이나 강아지 산책을 나온 할아버지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저 너무 귀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남기고 싶다. 너무 귀여우니까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 그림으로 남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옛날에는 그래서 사진가가 되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림으로 남기는 게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색을 쓸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막 뭐 할아버지의 옷이 남색이었는데 제가 분홍색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강아지의 그런 옷 색깔도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즐겁고 그래서 지금 이런 장면을 그리게 된 거는 제가 평소에도 늘 좀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나만의 스타일을 구축해 나가면서도 계속 새로운 거를 네.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계속 영감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끊임없이.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런 영감을 받기 위해서 다들 뭔가 예술가들은 뭐 하나씩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뭐가 있지? 네. 방금 말씀하신 뭐 네네. 산책도 네네네네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많이 하죠. 네, 그냥 영감 받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산책이고 그게 제가 직접 본 거를 그릴 때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진짜 막 발 닿는 대로 막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돌아다니고 뭐 몰래 사진을 찍기도 하고 스케치를 하기도 해서 집에 돌아와서 그리는데 산책이 저한테 좀 가장 큰 영감 중에 하나이고 그 외에는 너무 많죠. 사실 책도 꾸준히 보고 미술관 꾸준히 가고 인스타그램도 사실 그 쇼츠를 많이 보게 되는 게 단점이긴 한데 수많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즘 사람들 어떻게 그림 그리나 꾸준히 보고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눈으로 뭔가 보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이미지, 그림, 영상 이런 거 보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영화도 계속 보고 영화 같은 경우에도 미감이 좋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만든 그 그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좋은 장면 나오면 이제 사진 찍어 두고 좀 이미지 자체를 계속 수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또 뭔가 기록도 엄청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많이? 네, 꾸준히 하고 그쵸. 있어요. 네. 그림 그리는 시간을 맞아요. 막 다 체크할 정도로 네네네. 그런 건 왜 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7년째? 네. 제가 그림을 그리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시계를 보는 거거든요. 몇 시 몇 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지. 3시 56분에 시작하면 3시 56분에 시작했다. 진짜? 그리고 분위기 정확히? 네네. 한 5분 단위로 끊을 때가 많긴 한데 그 끝나면 또 바로 끝난 시간을 적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지망생 때 혼자 집에서 막 그림을 그리는데 어느 날 그림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대박적인 그림을 그렸다. 근데 그거에 취해서 한 며칠 그림을 또 안 그렸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잘 그린 그림을 그린 거에 취했을 때 나는 지금 잘하고 있고 그림 많이 그렸고 좋은 거 그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저의 그 감각을 좀 못 믿겠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많이 그리고 좋게 그렸나? 라는 걸 못 믿겠어서 그럼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그린지 한번 기록이나 해보자 하고 기록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제가 실제 그린 것보다 제 기억이 더 너무 주관적이고 더 길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시간 그렸는데 막 6시간 그린 것처럼 체감을 하니까 내가 나에 대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그 날부터 거의 매일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시간을 기록을 해서 내가 이 그림 하나 완성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 그리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해요. 네. 체크를 해놓으면 뭐가 좀 달라졌나요? 좋은 게 이제 외주 작업을 받을 때 또 제가 경험이 적을 때 자주 했던 실수가
할 수 없을 만큼 그쵸, 일을 그쵸. 받는 거. 마감일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안 되고. 근데 안 되고 그 작업일이 늦었던 경우가 있는데 제가 막 자초지종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스스로가 너무 변명 같고 클라이언트한테 너무 부끄럽고 그 감각이 싫어서 내가 내 일하는 시간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록을 하고 나면은 스케줄 짤 때 되게 좋고 내가 이런 거 그림 하나 그리는데 몇 주가 걸리고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하면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뭔가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자꾸 뭘 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쵸, 매일 그쵸. 5시간, 매일 3시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걸 못 채우면은 또 거기에서 자괴감을 느끼거나 나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 이런 작은 약속 하나 못 지키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저의 기록을 봤을 때 제가 뭐 매일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열심히 하고 그런 기록을 나중에 돌이켜 본 건데 매일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루 쉬어도 괜찮고 오히려 이틀 쉴 때 다음날 그림 더 잘 나오고 그런 좀 한 달의 패턴? 그런 것들도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꼭 그림을 5시간, 6시간씩 그릴 필요가 많이 없어요. 3시간씩만 그려도 그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자극적인 사람들은 뭐 저 학생 때는 막 10시간 공부했다 막 이런 게 많았던 세대라서 저도 10시간씩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었다. 나한테 맞는 시간이 있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뭐 그림이 꼭 아니더라도 자기가 잘하고 싶은 영역을 할 때 오늘 해야 되는데 못했어 하고 자괴감을 갖기보다는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기록해 보면서 나에게 맞는 어떤 연습의 양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다. 네. 저도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가 진짜 바쁠 때 기록을 보면은 그래도 한 달에 8일은 쉬더라고요. 근데 그게 직장인 기준으로 주말의 일수잖아요. 근데 저도 뭔가 막 아무리 바빠도 막 8일에서 10일 정도는 쉬는 걸 보고 사람이 이 정도는 쉬어줘야 되는 거구나. 그쵸.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매일 할 수는 없다 이런 걸 알게 되고. 그게 오히려 막연했을 때는 나 지금 너무 열심히 안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혹은 나 너무 빡세게 살고 있나? 이랬는데 사실은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뭔가 모든 걸 의욕의 문제로 생각을 하려고 한다든지 좀 주관적으로 돌파를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게 있는데 좀 증거가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림을 잘 그리려면 사실 이런 스킬적인 건 진짜 이렇게 연습해서 되지만 그림도 기획이 필요하지 않나요? 맞아요. 뭔가 주제가 있어야 되고 약간 그런 스토리 구성이나 뭐 특히나 뭐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뭐 글도 진짜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건 또 어떻게 많이 하세요? 제가 생각도 그 그림 그리는 시간을 기록하기 전부터 생각 쓰는 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거의 20살 때부터 뭔 생각이 들면 그냥 일단 적는 습관이 있어서 생각 노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기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그거를 꾸준히 쓰는데 그게 이제 다시 제가 쓴 거를 복기를 해봤을 때 내가 했던 생각 또 하고 있구나. 뭔가 이런 걸 깨닫게 되고 맞아요. 뭔가 좀 나의 생각 지도 같은 거를 좀 보면서 좀 생각이 효율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객관화도 잘 되고 그래서 그거는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에세이도 꾸준히 쓰고 있다 보니까 제가 뭐 노트나 휴대폰에 좀 여기저기 써놓았던 것들을 하루 날 잡고 한번 쫙 그냥 옮겨요. 한글 파일이나 이런 거에 쫙 옮기면은 내가 또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읽히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생각을. 또 표로 만들기도 하고. 진짜요? 엄청 제이 같은. 저 P예요, P. 그래요? 네, 근데 엄청 정리 많이 잘하신다. 네, 근데 P가 한 60%? 일할 때 약간 제이가 많이. 일할 때 제이가 되는 편인 것 같고. 저도 비슷한데. 네. 지망생일 때 막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표를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해서 고민 뭐 1, 2, 3 각 고민의 원인, 해결 방안, 뭐 단기적 방안, 뭐 장기적 방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지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 막 소용돌이 치는 그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할 때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좀.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그림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혹시 지금은 이제 의뢰받는 작업도 계속 하시고 따로 작업하시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뭔가 내 개인 작업으로 이제 좀 하고 싶은 그런 거 있으세요? 되게 많은데
일단 최근에는 캔버스에 회화를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원래 꿈꿨던 게 화가이기도 하고 그때는 뭐 모네나 고흐 같은 서양 화가들을 많이 좋아했었어요. 20대 초반에는 누구한테 의뢰받지 않고 정말 내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캔버스에 옮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게 그림책인데 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제 그림을 씌우는 일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제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차차 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 많이 젊으니까 젊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차 해나가서 그림책으로 시작을 해서 좀 이야기가 있는 그림을 많이 하고 싶어요. 네. 진짜 처음에 나 그림 그리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계속 떠올리면서 네, 맞아요. 그거를 계속 해나가려고 실행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미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또 새로운 거를 또 찾고 맞아요. 하고 싶은 걸 또 이루려고 네, 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죽기 전에 다 못하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래서 작가님 책 읽다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그림 그리는 거를 네.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어릴 때도 저도 비슷하게 중학교 때 화실을 다니다가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림을 못 아, 그리게 진짜요? 됐는데 근데 그때도 계속 그림을 그려봐라고 선생님이 네네네. 해주셨었는데 그게 아직도 그렇구나. 마음 한쪽에 있어요. 아, 그래서 정말요? 네. 그래서 다시 그려보세요. 정말 좋답니다. 그림 그리면.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뭐 퇴사를 하거나 약간 번아웃이 오거나 네. 그럼 항상 뭔가 화실을 찾아가서 어. 짧게라도 약간 그림 그리는 수업을 듣고 막 이랬거든요. 아, 네네네. 아. 되게 떠올려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매번. 그래서 근데 또 작가님 글을 딱 보니까 진짜 이거를 그냥 취미로 계속 할 수도 있지만 한번 그려볼까? 네네. 이런 좀 더 마음이 진지하게.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려고 이 책을 쓴 것도 있고 그쵸. 뭔가 저도 그 제가 할 때 내가 감히 할 수 있겠어? 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 한 명만 하라고 해도 용기가 생기는 것처럼 제가 막 책을 찾고 이렇게 했을 때 동시대에 늦은 나이에 그림을 그려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된 사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써서 뭔가 한 명의 마음에만 불을 지펴도 성공이다. 내가 지피셨어. 응원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책을 썼거든요. 제 마음에 지금 불이 조금씩 아, 진짜요?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진짜 저희 동네 화실 막 찾아봤어요. 진짜 아, 진짜요? 이따가. 너무 네. 좋아요. 너무 좋은 시도입니다. 그래서 뭔가 나의 하나의 어엿한 취미가 돼도 그것만으로도 너무 맞아요. 만족스러울 것 같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네. 아마 저처럼 아니면은 또 좀 더 진지하게 네네네. 진짜 꿈꾸고 있는 게 있는데 난 진짜 이미 늦었어. 어... 내가 뭐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아, 해주고 네. 싶은 얘기 있을까요? 네네. 일단 제가 이 책을 쓸 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실 이게 막 자기계발서도 아니고 조언을 하는 책도 아니고 그냥 저의 이야기거든요. 진짜 작업일지도 다 들어가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때 그냥 저의 과정을 좀 자세히 알려줘보자 이런 생각으로 썼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술가가 되는 방법에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예술가들의 삶을 막 찾아다녔을 때 좀 많이 위안을 얻었던 게 뭐냐면 100명의 예술가가 있으면 100가지의 예술가가 되는 맞아.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만 명의 예술가가 되는 법 중에서 그냥 반지수의 과거 하나를 그냥 알려주겠다 이런 느낌이었고 사람들한테 뭐 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뭐 조언을 하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저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은 게 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그냥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면 되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림 그리는 게 나의 그림을 내가 창작하는 것처럼 자기가 예술가로서 되는 방법도 자기가 만들면 되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도 그냥 창작을 하는 태도로 해나가면 된다. 근데 늦게 시작할수록 스토리는 더 극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요. 그러네. 늦게 시작할수록 사람들이 더 맞아.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고 사실 사실 저도 23살, 4살에 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아니었고 그냥 전공이 아니었다라는 게 조금 특이할 뿐이지 사실 뭐 주부로 있다가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제가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도 했었는데 그때 성인분들이 많이 들으셨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우울증이었는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제가 우울증이 나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60대인데 그림 그리기 시작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진짜 많거든요. 그 할머니에 대해 시작하신 그 맞아요, 유명하신 맞아요. 분 있죠? 네, 그 모지스 할머니가 맞아요, 맞아요. 76세인가? 맞아요. 그게 이제 바느질을 못해서 손이 굽어가지고 바느질을 못해서 그럼 그림을 그릴까 했는데 100세까지 그림을 그리셨고 미국의 국민 화가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모지스 할머니도 얼마나 극적이에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늦을수록 이야기는 더 재밌어지고 아름다워진다. 더 창작할 거리가 많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 다 시작을 해보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그림이 업이 아니어도 취미로 하는 것도 너무 훌륭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클래스 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그림 그리는 법을 알게 되니까 손녀의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한다든지 뭐 자기 남편과 자기와 반려견의 초상화를 그려서 이제 집에 걸어 놓는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뭔가 체육이나 노래 이런 거는 취미로 하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운동 취미로 하는 사람은 요즘 진짜 많고 노래도 그냥 코인 노래방 가서 즐겁게 노래 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그림도 막 내가 화가가 되어야만 그림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드로잉도 진짜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취미로 하는 것도 저는 너무 추천이고 업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요즘은 또 그림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꼭 그런 시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뭐 그림이 꼭 아니더라도 자기 맞아요. 그림이 아니더라도 저도 한번... 글쓰기 계속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잘하고 싶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림을 한번 해봤으니까 글도 하다 보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용기도 생기고 다른 모든 것들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또 못다 이룬 꿈이 뭔지 오늘 또 당장 시도해보고 싶은 꿈이 뭔지 이런 거 댓글로도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반지수 작가님과 대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아까 기록강이라고 하셔서 기록을 즐겁게 하는 도구들 좀 요청을 드렸는데 가지고 오셨죠? 네, 가져왔습니다. 네, 그 도구들은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툴박스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사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과 인사를 나누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네, 인사해주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